자, 이제 7강 공고문 유형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고문은 말 그대로 공고문을 읽고 질문 응답하는 유형, 법조문이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고문에는 근데 한 지문에 두 문항이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풀이법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공고문은 보통 길어요. 길기 때문에 각자의 파트에 나눠가지고 두 문항 문제가 제시된 경우가 많고 보통 첫 번째 질문이 제시문 전반에 대해서 독해를 요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준이라든지 특정 구체적인 이제 세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 일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첫 번째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계산 그리고 상황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공고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거나 아니면 그 숫자가 주어지는 경우 직접 계산을 시키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 질문을 해결하는데 본문 내용 전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셔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하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공고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독해한다는데, 얘도 이제 문제를 먼저 읽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공고문에서 세부사항까지 알 필요는 없고 대충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구나 스캔 정도는 쭉 하신 다음에 문제를 읽고 다시 돌아와서 세부사항 찾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공고문이 워낙 길고 항목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읽고 암기를 해서 바로 문제 공고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풀기는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주는지 위치 파악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적용 대상에 유의하기, 문제화되기 쉬운 장치가 당연히 적용 대상이죠. 우리가 법조문에서도 주체, 그리고 그 주체의 행위, 그리고 적용 대상까지가 이제 중요하게 문제에서 출제되는 요소였죠. 그죠? 공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고문은 보통 가장 윗줄에 적용 대상을 주니까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례나 상황이 나오는 경우에 공고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보통 하나, 많게는 두 개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적용 대상이 아니면 확인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선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고 얘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다음은 A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이다. 지원자 중 A기업 신입사원 지원 자격에 부합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 자, 얘도 지원 자격이 주어졌죠?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적용 대상이죠. 대학교 졸업 예정자, 기술업자, 그 다음 병역 필 또는 면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그리고 토익 600점, 서류 접수, 최종 입사일 맞출 수 있는 자 쭉 주어져 있고, 모집 분야는 마케팅, 생산기술, 인사교육이래요. 그 전공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근무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정도만 스캔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전형 단계, 이렇게 접수기한, 합격자 발표, 검사, 그리고 최종 입사 일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돌아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일단 지원자 갑을 병정 무가 있는데 얘도 일단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것, 즉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부터 확인을 하시면 먼저 제거할 수 있는 선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지원 대상 자격부터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지원 대상 봅시다. 자, 일단 대학교 졸업 여부, 그리고 병역, 그리고 토익, 그리고 서류 접수 기한이랑 최종 입사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이 네 가지에 먼저 결격 사유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병역 면제 또는 필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갑은 애초에 끝이에요. 미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은 애초에 끝이고, 그 다음 토익 점수도 있죠.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인 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600점 미만인 정은 애초에 결격이죠. 그러니까 갑이랑 정은 애초에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를 봤더니 졸업, 그리고 해외 거주 예정인데 얘가 어떤 항목이랑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최종 입사일을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일단 아까 4년제 대학교를 2024년 1월 졸업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해당되죠? 여기는 해당되는데, 그런데 지금 최종 입사일이 2024년 12월 28일이죠. 그런데 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외 거주니까 얘도 결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병과 무, 전공, 그리고 뒤에 있는 기타 사항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죠? 병과 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병은 생산기술 분야에 지원한대요. 그럼 전공을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근데 생산기술 분야에서는 식품, 산업, 화학을 대상 전공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공학이죠. 얘는 전공이 안 돼요. 그래서 무밖에 안 남죠. 천지에 0명이 있으면 무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명이니까 무조건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답 한 명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무도 혹시나 확인을 해보면 지원 분야가 인사교육이고 심리학과래요. 근데 인사교육을 아까 봤더니 심리학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전공 맞고, 그 다음 영상 편집 우수자고 근무지는 서울이래요. 자, 그럼 다시 가서 뭐 병역비 620이건 아까 확인했고, 안양 근무 불가능인데 근무지가 서울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죠. 그래서 무는 가능.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한 명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공부문 중에서도 쉬운 유형이니까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몇 번이지? 5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1번. 다음은 땡땡씨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공고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그죠? 자, 대상. 얘도, 땡땡씨 지원 대상부터 있죠, 그죠? 얘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지원 대상이 안 맞으면 애초에 계산이나 뭐 연령 기준일, 뭐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이런 거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원 대상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만 24세 청년이고, 땡땡시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를 했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단 말이에요. 또는 합산 거주로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지원 대상이래요. 그리고 지급 시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연령 기준일, 그리고 생년월일, 신청 기간, 지급 개시 이렇게 있죠, 그죠? 얘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선지를 보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냥 지급 시기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원 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이고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대요. 자, 최대 100만 원의 의미가 분기별로 25만 원이니까 4분기 다 지급하면 1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원한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기별 25만 원인데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 자, 1번 1997년 7월 28일에 태어난 갑은, 그러면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을 봤더니 1분기에는 97년 1월 2일부터 98년 1월 1일까지니까 1분기 지원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7월 28일이 생일이니까 언제 지원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그럼 1분기 가능, 2분기도 4월 1일부터 98년 4월 1일까지 가능, 3분기도 가능하죠. 근데 언제 지원한다 했어요? 23년 9월 29일에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3분기 지원에 해당하죠. 자,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10월부터니까 갑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3분기 지원이 가능하죠. 이때는 3분기니까, 그죠? 3분기 신청기간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에 해당한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3분기 신청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3분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신청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25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2026년 9월에 사용할 수 있단데, 지급 개시가 10월 20일이죠. 2023년 10월 20일에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그럼 받아서 유효기간이 3년이죠. 그러면 2026년 10월 20일, 물론 지급 개시일이니까 10월 20일 이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용 기한이 빨라야 2026년 10월 20일이겠죠, 그죠? 3년 기한. 그러니까 2026년 9월이면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됐죠? 옳은 것이니까 1번 확인 바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불안하면 2, 3, 4, 5도 같이 확인하셔도 크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이제 첫 번째 선지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갈수록 어차피 똑같은 기준 확인하고 똑같은 계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 땡땡씨의 2007년 5월에서 2008년 9월, 그리고 2021년 1월, 2023년 6월 거주니까 지급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일단 3년 거주 안 했죠. 그죠? 3년 이상 연속 거주 안 했고, 그리고 2021년 1월에서 2023년 6월도 3년 이상 연속 거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합산 거주로 10년 이상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도 1년 조금 더, 3년 조금 더니까 10년 이상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없다니까 2번 틀렸고. 3번. 자, 1998년 4월 20일에 태어난 병은 2023년에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인데, 1998년 4월 20일생이니까 일단 1분기는 지원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2분기도 가능. 근데 3분기, 4분기 지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1분기, 2분기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소득은 25만 원 곱하기 2분기 해서 5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겠다 해서 3번도 틀렸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1998년 1월 1일에 태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정의래요. 자, 일단 1998년 1월 1일에 태어났으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단 모든 지원이 다 가능하고 2023년 1분기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단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대 100만 원이에요. 4분기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해주시면 되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두 개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랑 그리고 유효기간. 이게 그 특이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준 정보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반드시 문제 출제가 되니까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4번 틀렸고, 그 다음 5번. 2023년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된 분은 2023년 12월 20일에 이를 현금으로, 근데 아까 이거는 기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아예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얘도 50번 문제처럼 간단한 내용 일치 정도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5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52번, 53번인데 얘는 이제 그거죠.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나오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공고문 하나를 읽고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행복주택 입주 및 거주 자격에 대한 공고문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도 일단 먼저 입주 자격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격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끄어버리면 돼요. 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단 같은 것도 항상 잘 보셔야 되죠. 왜? 단은 예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죠? 단, 청년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단 다음에 확인하고 이건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꼭 예외 조건으로서 한번 인지를 해주셔야 뒤에서 잘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이래요. 입주 대상을 봤더니 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있고 연령, 소득, 그리고 자산, 기타 조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라놨는데 책을 활용해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주기간 이렇게 주어져 있고 6, 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한 명 이상 경우 10년, 그리고 2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별표해서 여기도 예외 주어져 있죠. 그죠? 예외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얘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만료되기 2년 전까지 연장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월평균 소득인데 얘도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월평균 소득 기준이 이렇게 되구나. 왜냐면 아까 앞에서 소득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구나 까지만 파악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52번. 다음 중 위 공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청년 및 대학생의 경우 부모가 유주택자이더라도 행복주택 입주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데, 아까 여기서, 여기 있죠? 보세요. 단 바로 출제하죠. 그죠? 청년 및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는 아니죠? 그래서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해준 거고, 그래서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 모든 학기를 수료하고 졸업한 학생은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대학생 연령 조건이죠?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고 모든 학기를 수료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재학생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학기를 수료하고 졸업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학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의 110%인 경우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자, 얘도 앞에서 확인하면 되죠. 월평균 소득 기준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20% 이하라고 예외를 뒀죠. 여기서도. 그래서 110%면 120% 이하니까 포함될 수 있죠. 3번 맞고 4번 2013년 10월부터 자녀 2명과 함께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2023년 9월에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죠? 아니죠. 여기죠?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어쩌고저쩌고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근데 여기 기간이 주어져 있죠?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2013년 10월부터 행복주택에 거주하면 만료기간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죠? 만료기간은 여기서 신혼부부는 아까 거주기간이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 10년이었죠. 그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년. 자, 자녀 2명이니까 10년이다. 그죠? 10년이니까 만료일은 2023년 10월이죠. 그러면 2023년 10월이 만료일이면 2개월 전인 2023년 8월 안에는 거주기간을 연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9월이니까 2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연장 신청 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 5번. 2023년 1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이 행복주택에 2월부터 거주했대요. 자, 그러면 청년은 아까 6년이었죠? 청년 6년. 6년인데 그러면 만료기간은 일단 2029년인가요? 9년 2월이죠. 근데 그죠? 그러면 2029년에 행복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죠. 그죠? 근데 아까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이 연장을 하였다면 거주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연장에 대해서 따로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3번이 이제 적용하는 문제죠. 사례를 주고 이 사례가 공고문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해라 하는 문제고, 자, 다음 중 2023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자를 고른 것은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지원자가 언급하지 않은 조건들은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갑. 무주택 구성원인 우리 신혼부부는 일단 무주택 구성원이니까 지원 가능하죠. 그죠?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 라고 돼 있죠. 그죠? 앞에 돌아가서 신혼부부 봤더니 기타 조건에 혼인신고를 필요한 부부의 하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 2번 나는 19세 청년으로 월평균 소득이 0원이면 아까 뭐 소득 기준이 있긴 있었는데 뭐 이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원이면 여기 부합하죠. 소득 기준에는. 그리고 앞에서 소득 기준 이렇게 있었는데 100% 이하니까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데 0원이니까 당연히 부합하는 거고, 그 다음
미혼자로 혼자 살고 있대요. 1인 가구죠. 부모님은 주택을 보유 중이시지만 나는 무주택자이고, 자, 청년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앞에서 청년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 자산가액은 2천만 원이야 했는데 자산가액 보면 되겠죠, 그죠? 자산 기준. 자산가액이 29,900만 원이니까 2억 9,9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이거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그 자산 기준도 부합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만족, 그리고 만족. 그래서 2번은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죠. 3번 병. 나는 군 유학을 마치고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야. 아까 복학 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하다 그랬죠. 연령 조건 만족했고, 그 다음 나는 소득이 없지만, 그리고 소득이 없지만이니까 일단 본인의 소득은 만족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7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2인 가구래요. 2인 가구인데 소득 기준에서 대학생의 2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의 11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럼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면 550만 5,914원이죠. 그죠? 대략 잡아서 550만 원 정도 잡아주면 110%면 어느 정도예요? 550만, 그냥 대충 550만 잡을게요. 곱하기 110%니까 10분의 11 하면 되죠. 그래서 55 곱하기 11 하면 되니까 605만 원인가요? 605만 원, 뭐 뒤에 조금 더 5,900원, 6,000원 정도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될 텐데, 그래도 606만 원을 넘진 않죠. 605만 얼마 이 정도가 될 텐데, 여기서 부모님은 7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득 기준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정. 나는 만 67세 고령자로 1인 가구래요.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이 440만 원인 유주택자야. 일단 유주택자에서 끝났죠. 필요 없고, 청년 대학생이 아닌데 유주택자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5번 무.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한 지 8년이 된 신혼부부야.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무주택자이고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이야 라고 했죠, 그죠? 얘도 일단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죠?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 7년 이내죠. 결혼 7년 이내니까 아까 8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령 조건에 애초에 8년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건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5번도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공고문 같은 경우는 처음 읽을 때는 어떤 조건을 주는지만 쭉 확인한 다음에 결국에는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혼부부 얘기하면 공고문에서 신혼부부 얘기하고 있는 기준 가서 쭉 찾아보고, 그 다음 뭐 19세 청년 얘기하면 청년으로 가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53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 5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4번.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고, 그 일체 서비스의 유형을 밑에 줬죠, 그죠?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취업 및 창업 교육 3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주는 어떤 법에 의거하여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 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의무죠, 그죠? 근데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법적 의무 제공 사업장은 아니지만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도입을 권장한다. 권장이지 얘는 의무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월 평균 인원 산정 방식이 주어져 있죠, 그죠? 나온 거 보니까 계산 방식이 주어져 있죠, 그죠? 이 계산 방식이 있는 거 보니까 문제에서 계산을 시키겠구나 대충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해야 된대요. 이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는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사업 성립 계열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계산할 때 다시 돌아와서 공식처럼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공 대상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의무죠. 얘는 서비스 제공해야 되고, 나이 있고, 그 다음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돼야 되고,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 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일 것, 이 정도 했죠, 그죠? 제공 예외. 자, 예외니까 얘도 당연히
문제 출제 대상이겠죠. 예외. 예외 표시해 두시고. 자, 근로자들에게 그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취업 또는 창업 확정 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불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외까지 줬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고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보기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아까 여기서 제일 첫 줄에 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죠? 그냥 그대로 진술해 준 거고. 그리고 고용보험 지급, 진로 상담이 그 유형에 해당한다. 얘도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죠? 고용보험 지급 없죠? 없으니까 그냥 틀렸어요. 틀렸고, 기억은. 그 다음, 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 인원 산정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가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되고, 니은 틀렸어요. 디귿, 53세 여성으로 정년에 의해 이직이 예정되었으며, 정년에 의해서 이직이 예정됐으면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게 제공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죠. 그죠?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이직일 직전 피보험 기간이 2년이래요. 아까 앞에서 그리고 이직일 직전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고 했죠. 그죠? 2년이니까 얘도 조건이 만족된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리을, 재취업 서비스 대상자 을이 불참 사유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얘는 아까 예외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외로 돌아가서 보면, 자, 해당 근로자가 불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죠. 그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니까 얘는 지금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리을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디귿 5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5번이 계산 문제죠. 그죠? 자, 재취업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그 다음 피보험자 중 일용 근로자 수, 그리고 피보험자 중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 수, 그리고 사업 성립 개월이죠. 앞에서 공식을 봤더니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죠. 자, 그러면 일단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서 그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 수를 제외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피보험자 중 일용 근로자 수를 B라고 하고, 그리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 수를 C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 여기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에서 일단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서 그 신고를 한 사람을 제외해야 되죠. 근데 신고를 한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일용 근로자 수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 수를 빼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전체 A에서 B 빼기 C를 다시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서 B 빼기 C가 이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일용 근로자 수가 되겠죠. 그죠? 전체 일용 근로자 수에서 신고하지 않은 수를 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를 이제 뭘로 나누냐? 얘를 사업 성립 개월로 나누어서 산정했는데요. 그러면 얘를 사업 성립 개월, 얘를 D라고 할까요? 그럼 얘를 D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준은 얼마였죠? 1000인이었죠? 이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서비스 제공해야 된대요. 따라서 이 ABCDE에 대해서 얘를 계산했을 때 1000 이상이 나오면 제공해야 된다. 그죠? 일단 그러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B 빼기 C부터 쭉 계산을 해 놓을게요. 여기서 B 빼기 C를 계산하면 가운데 쓸게요. B 빼기 C. 18,000에서 7,000을 뺐으니까 11,000이죠. 그 다음 8,200에서 1,200 빼면 7,000. 그 다음 3,400에서 1,400 빼면 2,000. 그리고 10,000에서 3,000 빼면 7,000이죠. 250에서 100 빼면 150. 일단 뭐
이 같은 경우는 나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천이. 어쨌든 그러면 이제 A에서 이 B 빼기 C를 뺀 다음에 이 D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A 계산해 볼게요. A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2개월로 나누는 거고 62개월로 나누는 거고 8만 천에서 11,000을 빼는 거니까 7만이죠. 자, 62분의 7만이니까 얘는 1000보다 크죠, 그죠? 62분의 62,000이 1000이니까 얘는 무조건 1000보다 커요. 그래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A는 제공을 해야 한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B. 자, B는 65,000에서 7,000을 일단 빼야 되니까 58,000 남나요? 58,000. 얘를 사업 성립계월 60으로 나눠야 되죠. 얘는 60분의 62,000이니까 얘는 1000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B는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C. C는 5만에서 2,000 빼면 되죠. C. 그리고 그럼 48,000인가요? 얘를 48개월로 나눠야 된대요. 딱 1000이죠? 딱 1000이니까 아까 이상이라 그랬죠? 1000인 이상,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니까 딱 1000이 되는 C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C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 D. D는 28,000에서 7,000 빼면 21,000이죠? 21,000을 26으로 나누는 거죠? 26이니까 얘도 1000보다 작죠? 26분의 26,000이 10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도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데 이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900에서 150 빼면 750이죠. 750인데 얘를 8로 나누니까 750을 8로 나누는데 1000이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도 당연히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는 AC.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얘도 이제 앞에서 공식을 줬으니까 계산시키려고 공식 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항목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답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55번까지 풀었나요? 55번이고, 그리고 5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6에서 57, 이제 땡땡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관한 안내문이래요.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대출 상품 2개가 주어져 있다, 그죠? 자, 직장인 대출 A는 이 은행이 선정한 기업의 1년 이상 재직, 그리고 연환상 소득이 이상인 직장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 중이어야 된대요. 대출 한도는 3억 원, 마이너스 통장 1.5억 원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금리도 우대금리, 카드 이용 시 따로, 그 다음 연체금리는 최대 10%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대출기간 1년이고, 여기 밑에 별표 쳐놓은 이런 거는 예외 조항이니까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외 이렇게 있고,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중도 상환 해약금이 있죠. 얘도 공식을 줬다, 그죠? 공식 줬으니까 얘도 계산시키겠다, 그죠? 계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고정금리 0.8, 변동금리면 0.7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 마이카 대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한 만 19세 이상 직업 및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이고, 대상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쭉 표시되어 있어요. 얘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 현재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인 차량만 가능. 얘도 예외 조항을 달아줬다, 그죠? 그래서 얘도 문제 풀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출 한도 주어져 있고, 여기도 예외 조항이 있다. 그죠? 만 25세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 최대 80% 예외 있고, 그 다음 대출금리 주어져 있고, 우대금리도 사실상 예외 조항이죠.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연체금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대출 기간도 신차 10년, 중고차 5년 이렇게 돼 있대요. 쭉 스캔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56번. 위 안내문을 바탕으로 응답하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할 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응답을 고른 것은, 자, 만 20세 중국인으로, 이거 보자마자 아까 제일 처음 본 거 생각나죠? 그죠?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죠. 그죠? 내국인. 근데 지금 나이스 직장인 대출 A를 받을 수 있나요? 했는데 네 했죠? 근데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 2번.
나이스 직장인 대출 A를 이용 중인 고객이 국가 유공자인 경우 대출금리는 얼마인가요? 금리 확인하러 가면 되겠죠, A의 금리인데, 우대 금리가 카드 이용 시 0.3%고, 그럼 국가 유공자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여기죠. 마이카 대출의 우대 금리죠, 그죠? 그래서, 직장인 대출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대출금리는 0.1%가 아니죠. 얘는 마이카 대출이 우대금리예요. 3번 캠핑차를 중고차로 구매한 일단 캠핑카를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 마이카 대출이 이용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캠핑카를 중고차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대출을 못 받아요. 근데 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그러니까 일단 대상만 확인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그 뒤에 거 확인할 필요도 없이 금방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2001년에 차량 등록된 개인 택시를 2023년에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얘도 아까 차량 등록일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죠? 예외조항이었죠.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15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만 대출이 든다라고 했는데 2001년이면 2001년에 차량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2023년이니까 22년이 됐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대출이 안 돼요. 그냥 뭐 대출 한도를 따질 필요도 없죠. 대출이 안 되는데 한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 5번 대출 기간이 8년 이상인 신용대출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자, 나이스 직장인 대출 A와 마이카 대출이 있는데 나이스 직장인 대출 A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20년, 그리고 마이카 대출의 경우 신차 구매 시 최대 10년. 자, A, B 각각 대출 기간 확인해 주면 되죠, 그죠? A는 여긴가요? 원래 1년인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 신차는 최대 10년이죠? 10년 오케이. 둘 다 맞네요. 신차 구매 시 10년.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20년. 그래서 5번이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수정에 필요하지 않은 응답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57번 갑의 중도상환해약금과 을의 대출이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아까 중도상환해약금 계산 있었죠? 중도상환액 곱하기 중도상환해약률, 그 다음 대출자녀 일수 나누기 대출기간을 곱해야 한대요. 자, 그럼 중도상환액은 1억이죠. 그러면 1억에다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했죠?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때 중도상환 해약률은 0.8%죠, 그죠? 그래서 0.8% 곱해주면 되고 0.8%니까 1000분의 8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대출기간이 2년, 대출 잔여일수 6개월이죠. 아까 대출 잔여일수를 기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6개월을 2년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서 2분의 6이라고 3 곱하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시진 않겠죠, 설마. 2년분의 6개월이니까 이 값은 4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일단 얘부터 계산할까요? 2년분의 6개월이니까 얘가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얘는 2,500만이 남아야 된다, 그죠? 2,500만이 남아야 되는데 앞에 일단 1000분의 1을 곱했으니까 0 3개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0 3개 없애주면 얘는 2.5만이 된다, 그죠? 25,000원. 여기다가 이제 8까지 곱해주면 계산이 마무리되니까 2.5만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20만 원인가요? 그래서 20만 원이 되겠네요. 2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값은 20만 원이니까 일단 1, 2, 4는 다 지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을의 대출이자 보면 되겠네요. 을은 마이카 대출을 이용했고 신차 구매 그리고 최대 한도액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대출 기간 1년 받았고, 그리고 특징으로는 장애인이고 만 21세래요. 자, 연령과 장애인이라는 조건이 주어졌다, 그죠? 마이카 대출을 받더니 일단 대출 이자 계산해야 되니까 대출 원금이랑 이자율을 보면 된다, 그죠? 자, 근데 대출 원금을 받더니
신차 최대 6천만 원, 중고차 최대 4천만 원인데 아까 을은 신차를 구매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최대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긴 하죠. 근데 예외 조항 보세요. 만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80%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를 확인해 봤더니 만 21세죠. 그래서 80%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의 80%인 10분의 8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최대 대출 금액은 4,8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 아까 장애인이라고 그랬죠? 장애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대금리 0.1%를 적용받고 그러면 원금 4,800만에 우대금리 0.1%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자는 4,800만 0.1%니까 1000분의 1 곱해주면 되죠. 1000분의 1 곱해주면 0 3개 옮기면 되니까 4.8만이죠. 4.8만. 그래서 48,000원이 을이 내야 되는 이자가 되겠네요. 4.8만이에요. 그래서 4.8만이 을이 내야 되는 대출 이자다. 그러면 얘는 을은 아까 4.8만 원이었으니까 48,000원. 그래서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 문제는 무서운 게 만 21세 있죠? 만 21세 이 조건 확인 안 하고 그대로 6천만 원에서 계산해버리면 6만 원이 나오는데 걔가 오답선지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 21세 확인 안 하신 분들은 5번 찍고 틀리셨을 것 같은데 꼭 예외 조항이니까 아까 예외 조항이죠. 여기서 예외 조항은 반드시 문제 출제가 반드시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은 반드시 잘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7번이 이제 공고문의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공고문이었고 다음 강의 글씨가 안 보이나? 필기하실 분은 일시정지 누르고 필기해 주세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공고문이 끝났고 다음 유형 규칙 규정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